잠시 속보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쓴 편지에 대해서 답을 내놨습니다.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명예를 되살려달라. 우리 아버지가 죽는 동안에 나라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썼고 그것을 오늘 주요 조간신문들이 크게 대서특필했죠.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서 답장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김태일 기자.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답신이 왔어요. 일단 이 답신의 세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더 하도록 하고요. 이 피격 공무원 아들이 썼던 친필 편지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무원 이 씨한테는 고2에 재학 중인 아들하고 8살짜리 딸이 한 명 있습니다. 그중에 예. 이제 고2 재학 중인 아들이 편지를 쓴 게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예. 아버지는 실종되기 전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통화를 했고 예. 8살짜리 여동생에게 며칠 후에 집에 오겠다면서 화상 통화까지 했다. 예. 그러면서 누구보다 가정적인 아빠셨고 어린 동생은 매일 밤 아빠 사진을 손에 쥐고 잠이 예. 든다 이렇게 썼고요.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 예. 우리 가족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되돌려주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자필 편지를 썼습니다. 예. 지금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요.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나도 아프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분단 상황이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경위와 상관없이 유가족 삼신과 비탄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정부로서는 생명 보호를 위한 당부와 평화의 소중함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 아들에 대해서도 답장, 편지를 직접 대통령이 쓸 예정이다라고 지금 강민석 대변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경향신문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응답이 49%로 굉장히 높게 나온 그런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우리 아버지가 잔인하게 죽을 때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게 사실은 편지 내용에 있거든요.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직접 한 것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직 대통령이 이 편지를 직접 받은 예. 상황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예. 언론을 통해서 이 희생자 유가족이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니 만약에 이게 청와대에 도착을 해서 대통령이 보시면 직접 답장을 쓸 예정이다라고 지금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여론조사에도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라는 취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후속 대응이 부족하다.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가 49%, 그러니까 절반가량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대응은 부족했지만 정부의 책임을 묻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다라는 쪽이 24%, 그리고 후속 대응이 적절했다라는 쪽은 13%에 그쳤습니다. 여론의 지금 향방이 아무래도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지금 실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답장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지금 실리지 않을까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40대에서 이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이제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도 조금 이어졌던 만큼 이 관련해서 좀 입장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 피격된 공무원의 친형은 또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서 이 문제를 이제 유엔 차원으로 좀 가져가서 좀 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요는 월북이냐 아니냐의 유족들은 상당히 좀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피격당하는 동안 뭐 했느냐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월북이냐 아니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유족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국방부의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 해경에서 얼마 전에 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월북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발표에 대해서 국방부도 현재까지 이 발표를 존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기존 입장을 정부는 아직까지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권상희 평론가님, 유족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이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밝혀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일단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 정보들을 취합하면 월북인 걸로 잠정 결론 내린 것 같은데 대통령이 과연 이 아들에게 어떤 답장을 써줄 수 있을까? 너희 아버지는 월북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현실적인 그러니까 단언해서 얘기할 수 예. 있는 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장에 쓰실 수가 없을 것 가슴 아프다, 같습니다. 위로 뭐 네. 이 정도 선일 텐데. 그리고 예. 지금 일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우리가 지금 예.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태도 변화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 뭐 그와 관련해서 확실한 워딩을 쓰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일단은 지금 자녀들이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위로. 중점이 될 예.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뭐 월북했다 안 했다 이 팩트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정부가 이 월북 과정을 밝히는 데 있어서 지금 이 피살 공무원의 사생활을 너무나 노출한 것이 예. 아닌가 이혼 소식이라든지 또는 뭐 빚이 얼마나 예.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노출한 것이 이 가족들한테는 더 큰 어떤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피살 사건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는데 예. 이건 정부가 처신을 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즘 뭐 연좌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월북한 아버지를 뒀다고 해서 그 이제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가족을. 그것을 그 마음을 어떻게 대통령이 위로하고 또 왜 구하지 못했을까에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네. 과거에 포교 활동을 이유로 예. 이슬람 지역에 특히 또 탈레반이나 예. 뭐 극단적인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 갔다가 피랍이 되거나 뭐 인질로 잡혀서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럴 때 이 국가의 구조와 둘러싼 예. 국가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거 많았어요. 이번의 경우도 과연 그 연장선에서 똑같이 볼 수 있느냐? 예. 북한의 영해에 있었다는 이모 씨를 과연 우리가 뭐 시위라도 해서 예. 할 수 있었느냐? 남북 군사 하트라인 뭐 부재가 이렇게 또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예. 그러나 북한 지도부와 우리 청와대 간에는 또 뭔가 하트라인이 또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편지와 가족의 이런 입장을 둘러싸고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명예가 그냥 무조건 질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거는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죠. 예. 대통령의 저는 위로 편지도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이 듭니다.